안녕하세요. 김찬양입니다. 2025년 1회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일러에 급수 예열기 설치 시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자, 급수 예열기잖아요. 그러니까 급수해주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이 예열이 돼서 물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라면을 끓이려고 해도요, 찬 물을 냄비에 받아서 끓이는 것보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끓이는 것이 더 빨리 끓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급수가 예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끓일 수 있다. 그만큼 연료 소모는 덜 하죠.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일러의 열 효율도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빨리 끓기 때문에 증기도 빨리 발생하게 되어 증기 발생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는요, 뜨거운 상태인 거잖아요. 거기에 찬물이 확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철이요, 온도 그 변화 때문에, 온도 차이 때문에 또 손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급수가 되게 되면서 열 응력이 발생이 방지가 돼서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급수 예열기 설치 시에 장점 3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에너지 진단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자, 보니까요, 빈칸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채워야 되는 빈칸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히 보실게요. 에너지 진단의 진행 절차예요. 1단계, 에너지 진단 실시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요, 누가 1번이 이에게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자, 에너지 진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주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공단이죠. 그 공단인데 공단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에너지관리공단 이러시면 안 돼요. 한국에너지공단이죠. 한국에너지공단.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이요, 누구에게 에너지 진단에 관련된 것을 안내를 해요?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진단 대상이 되는 사람, 진단 대상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것은 진단 대상자예요. 근데 어떠한 진단? 에너지 진단. 그래서 에너지 진단 대상자. 그래서 1단계 끝. 자, 2단계 넘어가서요. 자, 2번은 에너지 진단 대상자라고 했죠? 이 대상자는요, 3을 선정을 해가지고 진단 신청과 진단 계약을 체결을 하래요. 진단 대상자는 뭘 받아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진단을 해주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번에는 진단을 해주는 곳. 무슨 진단? 에너지 진단.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곳을 뭐라고 해요? 에너지 진단 기관. 그러니까 크게 주어를 보면은 공단, 대상자, 기관 이 3개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너 에너지 진단 받아라 라고 알려주고, 그럼 대상자가 나 에너지 진단 받아야 되네? 어디서 받지? 저기 에너지 진단 기관이 있네? 그래서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우리랑 에너지 진단 계약을 체결합시다. 까지 한 거예요. 3단계, 이 3은요, 그러니까 에너지 진단 기간은요, 대상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진단 수행 일정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 1월 1일에 진단합시다. 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정하고 끝이 아니라요, 그 1월 1일에 우린 진단을 합니다. 라고 에너지 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3단계 끝. 자, 이제 4단계. 자, 이 에너지 진단 기간은요, 이제 현장을 가요. 이 대상자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진단을 실시를 한 다음에요, 4번을 작성합니다. 뭘 작성할까요? 진단을 했으니까 진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겠죠. 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진단 기관이 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대상자에게 이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자, 그 다음 5단계. 진단이 완료된 후에요, 공단은요, 진단 대상자에게 이 진단 기간에 대한 무엇을 조사를 합니다. 무엇을 조사할까요? 공단이요, 대상자에게 야, 너 진단해보니까 이 진단해준 애 어떠니? 물어보는 거죠. 어떠니? 이게 뭐예요? 만족도가 어떠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또 5번에 들어갈 것은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6단계.
에너지 진단 기관은요, 최종적으로 에너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7단계 진단 완료 후에 이 진단 기관은요, 진단 대상자에게 개선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빈칸 채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3번 문제 해보실게요. 가마 울림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가마 울림이 뭐예요? 가마 안에서 공진이 일어나서 울려버리는 거죠. 소음과 진동, 울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울림이 왜 발생할까요? 가마 안에선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연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마 울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연소의 불안정한 상태는 왜 생기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연소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연소가 불안정할 수 있죠. 특히 불완전 연소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가마 울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료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좋지 않아요? 연료 안에 수분이 많아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마 울림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연비, 연료와 공기의 그 비율이 좋지 못해서 가마 울림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연도와 가마, 연소실, 이 안에 있는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설 자체의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에어포켓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포켓 때문에 이제 또 가마 울림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면 그게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개선을 해서 완전 연소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료 속의 수분을 제거해버리고요. 공연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에어포켓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마, 연도, 연소실을 개조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가마울림 방지 대책 3가지를 썼고요. 가마울림 방지 대책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게 완수 공개. 자, 불가마가 완성이 돼가지고요. 완수가 돼가지고요. 대중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가마의 오픈식이죠. 그래서 완수 공개로 외워주시고요. 완전 연소시킨다. 수분을 제거한다. 누구의 수분? 연료 속에 있는 수분. 그리고 공연비를 개선한다. 개조한다. 무엇을? 연소실, 연도 이런 걸 개조한다. 완수 공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